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환하게 켜면서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수급이 지난 날과는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 내 한국 드라마가 잇따라 상영이 되는 등 한알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전해진 뉴스였죠. 중국 게임 시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이 8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한알령 완화 기대감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로 암묵적으로 한국 콘텐츠 금지령인 한알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소멸하고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막히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2020년 12월 초에 국내 게임의 게임 허가증인 파노를 약 4년 만에 발급하면서 한알령을 조금씩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12월 한국 영화 오문희가 6년 만에 처음 중국 내에 상영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약 8개월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K게임의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XD의 파티스타 등 새로 판호를 발급한 45개 게임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판호 발급 명단에 한국 게임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오는 26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를 시작으로 한알령이 점차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만에 판호 발급 소식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 몇몇 종목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또 앞으로 투자 흐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또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판호 발급 재개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판호 발급이 중단되기 전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한알령 여파로 수년간 판호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판호 획득에 성공한 주요 게임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20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그리고 넥슨 관계사 스튜디오 비사이드의 카운터 사이드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드라마 관련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중국 당국의 드라마 한알령도 또 완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한국 드라마의 수입 방영을 모조리 중단했던 중국 광전 총국이 올해 1월 달에 사임당 빛의 일기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 방영을 허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비리비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독점 방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올 들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 허가가 난 게 8번째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또 한중 문화 교류의 해라는 점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4억 명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알령 기대감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알령으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없었던 중국에서 최근에 한국 드라마의 빗장을 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건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밌으면 안 볼 재간은 없죠. 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한알령이라는 뭐 조그만 주제보다는 지금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2주간 미국에 갔다가 출장 따서 왔는데 예. 거기서도 굉장히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결말되는 그 주제와 토론에는 뭐가 나오냐면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큰 거시적이고 국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다. 요번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는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보면요. 미국이 자기의 깐부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인도. 인도가 러시아 지금 석유를 사요. 거기다가 지금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뭐 이 제재를 강화하자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등등 이상한 기류를 굉장히 많이 조심스럽게 또 보는 입장에서들 보면 이 부분이 진짜 한알령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중국은 한국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미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외교가 국교가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외교가 이제 통화가 됩니다. 그때 드라마가 하나 들어가요. 그게 누구냐면 최진실하고 최수종이하고 나서 질투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네. 흥행에 실패합니다. 그때는 한국 막 띄워줄 때거든요. 그래도 실패하는데 97년도 6월 15일 날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들어갑니다. 이순재, 네. 그다음에 최민수, 하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때 뭐 CCTV 미국의 중국의 그런 공영방송에서 4%대 시청률을 갖고서 진짜 대박을 치거든요. 내용이 좋아야 이 중국에서 어떤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거지 한알령이 없어진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한테 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앵커께서 이제 모두의 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가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다 보신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 한알령만 믿고서 지금 중국의 어떤 무지갯빛을 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국 얘기한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막 좀 갖고 와봤어요. 예. 요거는 욕속부달이다.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과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알령을 너무 큰 모멘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은 사막이 인기를 끌고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뭐 OBT까지 지금 하는 상황은 글로벌하게 다운로드 수가 3,600만이에요. 그러한 글로벌의 어떤 힘을 갖고서 들어가야지 중국에서 가는 어떤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중국의 한알령 해지는 정치적인 그런 미사 역으로도 우리가 항상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미중 무역 전쟁에 누구를 깐부로 잡을 것인가. 예. 이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라면 중국이라도 분명히 뚫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게임이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뭐 중국의 1위이자 세계 1위인 텐센트가 있잖아요. 예. 텐센트가 이렇게 크기까지는 사실 한국 게임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막 운영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가
그 다음에 슈퍼셀이라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텐센트가 세계 1위로 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재미와 경쟁력을 갖고서 들어갔을 때 하는 거지, 뭐 사드 이후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풀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호를 열어줄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이제 게임 사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했지만 중국이 인프라가 안 됐다는 거는 모바일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중국에. 예. 근데 모바일이 굉장히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이제 얹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만 부리시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뭐 투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도 신규 판호 발급 지금 했다 그러지만 신규 판호 발급을 한국만 해준 건 아니거든요. 중국 내 기업 쪽으로만 했죠. 중국 내 기업을 옥죄에다가 지금 해준 거고, 예. 사실 사드 이후에 우리 게임 신규 판호 발급받은 게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2020년에 한 건 있었고요. 2021년도에 2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알령이라는 전체 큰 포장지로 이 모든 것을 싸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제품의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특히 더 많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청소년들의 이게 게임이 이제 중독성이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강경한 상황인가요? 강경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중국이란 이 전체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이제 가을에 돼서 공산당 대회를 열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에 가야 되는 그런 뭐 이 정치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지금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게임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불균형 문제, 이것을 아예 근본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안정성의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공동 부유라는 그러한 국가 아젠다를 갖고 가기 때문에 아예 교육이라는 게 지금 부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성장을 나타내는 중국이 그런 발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재하는 거지, 한국이 미워서 오롯이 그럼 한국이 미워서 이런 한한령을 갖고 가느냐, 이런 게임 업체는 전체적인 중국의 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드라마 쪽, 게임 쪽을 살펴봤는데요. 또 중국 판매 매출이 높았던 분야 중에 화장품, 의료 관련주들도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은 그렇지 못하죠.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에 폭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폭증, 또 중국 내 내수 경기 부진이 계속이 된다면 이쪽도 뭐 저희가 기대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지금 뭐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상해 같은 데라든가 이제 뭐 완전 봉쇄가 되면은 사실 중국이 지금 1분기에 0%대 지금 경제 성장률 나온다 그러거든요. 예. 만약에 중국이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0.4% 정도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세계적으로는 0.2% 정도가 낮아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금 전체 끌고 가는 분위기에서 이 파급력 높은 그러한 분위기에 지금 이것을 뭐 푸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공동부유라는 가지고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가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정책의 방향은 어떤 부유보다는 일단 뭐 그런 내수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고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중국이 1년에 이 1% 성장률을 하면은 몇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냐면 800만 명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뭐 지난 5,000년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리 현대말로 하는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로 해서 중국이 분열이 되고 통일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는 지금 현 당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산업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물론 2025년까지 뭐 게임 산업을 하고 뭐 그거를 25조의 산업군으로 키운다 등등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중국에 관해서는 한 번은 꺾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관찰력을 소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 문화교류의 해인데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한한령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당선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당선자였는데 과거 정권에서는요, 당선자 시절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취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년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 간에 통화를 하는데 싹 새치기를 해서 하루 전에 통화를 하죠. 지금 중국이 미국과 굉장히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수록 지금 친구가 필요하고 우군이 필요하고 동맹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갖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한한령 이거 미끼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모든 것들은 이런 정치적인 지금 행사 이것이 끝난 다음에야 우리가 뚜렷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미국하고 증시 간의 이 동조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중국권하고 이 동조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밖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중국의 어떤 산업적인 진출,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10월 달에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까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뭐 감당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한 거풀 꺾어서 한 거풀 베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그렇지만 시장은 한한령이 완화될 시 어떤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또 찾기 열중이기도 하거든요.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암중모색을 하셔야 돼요. 암중모색을 하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어떤 규제로 나올지 사실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칠 줄 몰랐고 텐센스를 그렇게 칠 줄 몰랐고 이 게임을 이렇게 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어쨌거나 중국에서의 지금 큰 뭐 당면 과제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회복했다 이제 꺾이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공산당 대회를 경기 회복 과정에서 상승 과정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중국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인프라 중심의 이런 양적 완화, 뭐 그다음에 재정 팽창적인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또 겨울철에 있는 뭐 아시안 게임까지도 우리가 중국에서 개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때는 어떤 내수보다는 인프라, 그다음에 또 내수보다는 고용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중국에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관해서는 일단 시진핑의 3년임이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뭐 지혜를 가지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게임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었는데 네. 과거 화장품과 K-드라마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게임 쪽이 제2세대 한류 문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제 모빌기가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중국이 됐기 때문에 가고요. 예. 갈 수 있는 건데요.
중국의 게임 지금 게임만 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량을 보면 중국이 지금 중화권이 55%예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얼마 가냐면 40% 가고요. 대만하고 홍콩 쪽으로 해서 이제 15% 정도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뭐 이 업계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이제 바다 이야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다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못하고 그때 인력들이 지금 중국에서 어떤 주력 부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이 가서 정착을 하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글로벌하게 이 실적을 검증을 받고 또 글로벌하게 모든 것을 유행을 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텐센트라는 세계 1의 게임 업체가 지금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중국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인기와 성과와 그다음에 명성을 얻은 다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모습. 그래서 검은사방 모바일은 가서 지금 뭐 평가받으면은 지금 1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등등의 뛰어난 모습들을 가진 게임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국과 게임과의 어떤 관계 상황에서는 뭐 성투하시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을 찾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한알령 시대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이슈 분석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장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은 조금 한마디로 해서 일단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뭐 CPI 지수가 뭐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일 국내 오전 시장에서는 일단 백악관에서도 약간 경격성 멘트를 좀 줬었던 만큼 좀 시장을 부담을 좀 많이 줬었는데요. 물론 어제 이제 9시 반에 컨센보다 0.1% 상회한 이제 8.5%를 발표되면서 사실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은 사실 그 인플레 압력을 줄 수 있는 사실 중국 락다운 이슈가 나와서 이제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빠지긴 했던 부분이 사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유가 수요 감소 영향이 나왔던 중국발이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부터 중국 쪽에서 이제 락다운 해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게 되면은 향후 중국의 유가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다시 110달러 이상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4월 CPI 지수도 다음 달에 피크아웃을 못 찍고 계속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어제 전체적인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좀 조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내일 있을 금통위에 대한 인상 부분이나 그리고 내일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옵션 만기일이 같이 내일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형 이벤트가 하나 사라졌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5월에 50bp 인상이나 이런 긴축 정책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흐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장 시장에 대한 키포인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 먼저 이끌었던 거는 LG전자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인데요. 물론 오늘 헬로비전이나 이제 아모센스 그리고
동양 PNE와 같은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뭐 LG전자야 지난 1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굉장히 잘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무선 사업부나 이제 태양광 사업 등 같은 걸 철수하게 되면서 이런 재무적인 개선이 되면서 향후 좀 신사업들에 대한 전망이나 그리고 전장 산업에 대한 흑자 부분까지 결국에는 향후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모습에서 조금 연이 계속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하면서 대형주 단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 인플레인데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에탄올 판매 허용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에탄올 관련주가 좀 급등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10%만 쓰던 이제 에탄올을 15%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에는 여름철에는 이게 허용 금지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이런 스모그 현상에 대한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물론 오늘 에탄올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이게 일단 하나의 정책으로만 봐야 될 듯하고 물론 유가를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미미한 흐름으로 해석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세 번째 대형주들의 반란인데요. 사실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가장 하락이 심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좀 크게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좀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이 조금 오늘따라 좀 심상치가 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지난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같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자동차나 조선업종에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같이 심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과연 이제 향후 바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대차 키워드로 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셨죠. 미국이 유가 급등에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긴급적으로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 키워드로 꼽으셨습니다. BTS의 의존도를 좀 낮추는 소식도 있네요.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육성한다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기술 이전 수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강한데 LNG선 수주 기대감에 관련 키워드도 꼽으셨고 락다운 해지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이슈까지 키워드로 주셨네요. 이제 관련해서 선정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예, 미국 공장 대규모 투자 소식에 현대차를 꼽으셨고요. 또 미국의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소식에 창해 에탄올을, 또 하이브의 게임 사업 육성 소식 전해졌죠. 하이브, 또 기술 이전 수출 소식 코롱 생명과학, 또 조선주 중에서는 HSD 엔진을 주셨고요. 중국의 락다운 해지 기대감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꼽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의견 살펴볼 종목은 빨간색으로 들어온 종목들 현대차, HSD 엔진,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예, 먼저 오늘 선정하신 현대차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먼저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현대차는 고입니다. 예, 어떤 관점이시죠? 일단은 사실 뭐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러시아 판매망이 대략 5% 정도 가량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유럽 시장에서 이제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굉장히 일단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이유가 유럽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이 주로 동유럽 쪽에 일단 속해 있는 만큼 그만큼 생산량이 더디는 사이에 이런 체코 쪽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 대한 생산량이 올해 1분기 유럽 판매 데이터에서도 계속 이제 월간 판매 데이터가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던 이제 반사수혜가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제 발표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기차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한 만큼 이제 미국 엘리바마 공장 역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3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UAM이나 이제 로보틱스와 같은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이제 수익성이 이제 2025년까지 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각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현대차나 이제 기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관점에서 이제 현대차를 중장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현대차를 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18만 원대입니다. 목표 주가 혹시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일단 18만 원대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25만 원이면 이제 충분히 가능한 1차 목표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향후 이제 로보티스나 다양한 사업군이 통해 가지고 이런 수익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30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1차 목표가 25만 원, 또 2차 목표가로 3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볼게요. LNG성 키워드 중에서 HSD 엔진을 꼽아 오셨는데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HSD 엔진은 일단 고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 일단은 선박용 엔진 만든 회사고요. 물론 시장 자체는 2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일단은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쪽 이제 조선 회사들인데요. 최근에 한 2월 달쯤에 대우조선해양이랑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일단 합병에 대한 결렬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하죠. 엔진 사업부에 대한 수주 물량을 충분히 뺏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발이 되게 되면서 다시 고객사를 찾은 회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중화권 쪽에 있는 조선사들에 대한 영업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객사의 다변화에 대한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중국발 지금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친환경 DF 엔진에 대해서 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에 대한 유럽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번에 지속적으로 계속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그만큼 LNG선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유럽 조선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LNG 수주로 통해 가지고 HSD 엔진에 대한 그만큼 이제 엔진에 대한 수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좀 좋은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약 1조가 넘는 이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숫자 계속 찍히는 것만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로 해서 좀 재미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으로 HSD 엔진을 주셨는데 역시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종목은 이제 오늘 조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은 좀 보고는 있는데요. 물론 사실 조선업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라기보다는 그 업종 자체를 움직이는 흐름이 큽니다.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13,000원까지는 좀 안정적인 목표가로 삼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 골라오신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락다운 해제 기대감 관련 키워드였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을 주셨는데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은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그동안 시장에 좀 핫 이슈로 떠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반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 쪽 이제 코로나 봉쇄 효과로 인해서 좀 재미를 못 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일단 자체적으로 일단 아모레퍼시픽만의 문제점에서는 사실 그 중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에 대한 부진이랑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철수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2분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고가 브랜드 라인인 설화순과 등과 같은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은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효과가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락다운 해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연도에 대한 하는 거는 일단 15년 한국
이제 화장품 사실 랠리가 시작했던 때 기대는 조금 상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중국의 로컬 화장품 브랜드가 그만큼 굉장히 고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만큼에 대한 침투율은 그렇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모멘텀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리오프닝 효과와 이제 코로나19 중국 쪽에 봉쇄가 풀렸을 때 이 두 가지 모멘텀만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고라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의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 보시피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황이어서 지금의 이런 기대감을 시청자분들이 참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목표 주가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물론 최근에 그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 5월달 30만 원까지 조금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게 그렇게 확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뭐 면세 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구매 한도까지 늘리긴 했지만은 면세 한도는 늘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렇게 면세 쪽에서도 매출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기저 효과로 감안을 했을 때 대략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까지는 밴드를 정해놓고 한다면은 좀 뭐 지금 만약에 매수 시점에서 자리 잡는다면 그 정도 가격에서는 조금 매매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다소 짧게 잡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월 13일 수요일장입니다. 지금 마감을 한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87% 오른 2,716.6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보실까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는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계속 올려갔습니다. 2,700선 회복하고 2,710선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랜만에 오늘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올렸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6,38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습니다. 5,710억 원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도 731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오늘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84% 급등 보이면서 68,9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도 4% 급등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SK하이닉스가 2%대 후반으로 올라왔고 네이버의 주가도 0.65% 오르면서 31만 원 선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움직임입니다. 현재 빨간불을 모든 종목이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까지 2차 전지주도 좋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1.69% 오르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소식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죠. 18만 1,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1.39% 오른 926.5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소폭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도 오늘 좋았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1.39% 오른 926.55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487억 원, 외국인이 325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7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예,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는데 최근에 게임주들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0.4% 하락, 어제장은 좋았었는데 오늘 좀 그렇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1%대 조정이고 반면에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 4% 급등,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84% 오름세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2.96% 오르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HLB가 5%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4%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장에서도 소폭 올랐었는데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정수의 신의 한수 코너로 오늘 장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옵션 만기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나라 시장 옵션 만기 날 전에는 꼼짝도 안 하고 움직임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신기하도록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도 강하게 거의 2% 가까이, 장중에 1.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은 1.86인데 거의 2% 가까이 올라왔었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게 일단 반등을 줬죠. 이게 지금 진짜냐라는 부분은 아직 몰라요. 내일 옵션 만기고 내일 옵션 만기 날 다시 되하락이 될지도 모르지만 뭐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종목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았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면 오늘 예측적으로 그냥 주식을 막 사갖고 넘어가도 괜찮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종목들 늘 얘기하고 있는 소비주 관련주 쪽은 조금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장 끝났으니까 못 사겠지만 일부는 좀 미리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외국인들 하방 포지션을 푼 거는 아닙니다. 푼 건 아닌데 이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손실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선물을 다시 이렇게 강하게 사주죠. 선물을 오늘 8,700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얘네들의 포지션은 하락하면 더 많이 수익이 나오지만 현재 자리에도 수익이 있고 기관과 금융투자는 이번 옵션 만기일에서 수익 구조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쟤네들은 큰 손실도 없어요. 아예 그냥 참여를 안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손실이지만 지수가 올라가도 손실이고 오히려 빠져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내일 그냥 이렇게 오늘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옵션 만기 별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포지션을 봐서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걱정은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으면 그냥 사도 될 정도의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2,600만 안 깨지면 별일이 안 생겨요. 또 저는 2,650으로 밀리고 거기서부터 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거를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2,650이 아쉽게도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었으면은 내일 정도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650으로 밀렸으면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안 주고 도망가는 바람에 좀 아쉽지만 또 기다리면은 반등 주고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 때에서 사는 거는 여전하지만 일단은 지금 일본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본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 봐서는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다 예측적으로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야 돼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이 확인이 됐을 때 오늘 세게 들어줘야 됩니다. 적당히 들어주면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 또 선반영이 또 미리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이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빠지면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영향받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 시장은 강하게 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요점만 얘기하면 오늘은 정말 아주 약간의 예측 매수가 되는 거고요. 내일 옵션 만기가 끝나야지 그 이유가 확인 매수가 되는 거고 내일도 예측 매수 구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의 예측 매수 구간이고 내일도 예측 매수 구간이 되는데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때 그때에서 여러분들은 소비주들을 강하게 매수를 이제 데려갈 때가 그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인 매수는 아니니까 너무 막 섣부르게 막 못 들어가갖고 오늘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못
못 사가지고 막 내일서부터 막 고점에서 쫓아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서 뭐 쫓아가는 건 괜찮은데 아직 확인도 안 됐고 다시 되밀릴 것도 생각을 하면 저점 매수가 여전히 안전하고 좋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MH 에탄올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일단은 에탄올 관련주도 오늘 다 급등이 나왔던 거는 미국에서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 급등이 하도 심하니까 어제 이제 CPI 발표도 했지만 이제 물가가 이제 41년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니까 유가 안정을 위해서 원래는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휘발유에 대한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면서 국내에 있는 이제 에탄올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밀렸어요. 창의 에탄올도 밀렸고요, MH 에탄올도 밀렸고 다 밀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급등했다가 밀리는 부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주류 관련주, 음식업종 이쪽 애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반등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MH 에탄올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내일도 한 번 더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 이게 고점에서만 안 따라가면 되고 밀리면은 뭐 신규 매수를 공략을 해서 뭐 단타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은 애는 별로 떨어진 것도 없어요. 국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계속 11,000원대에서 놀다가 지금 이랬는데 쟤네들이 상한가가 풀리면은 원래 크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빠지는 거 봐서는 아직 그래도 주류 관련주라든지 음식업종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웰인데요. 상한가를 갔죠. 로스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예요. 중국 전기차 관련주 쪽인데 상하이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됐다라는 그 기대감에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상장 관련주라 해가지고 로스웰, 뭐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CKH, 뭐 글로벌 SM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라 말씀드리지만 원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퇴출되는 이유들이 이 중국 기업들이 실적이 불분명하고요.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막상 중국에서 그거를 속임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공산국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 가갖고 기업을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서도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매년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을 많이 먹였습니다. 상장 폐지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매년 또 상장 폐지를 또 당할 수 있는 또 후보군에 매번 올라오는 게 중국 상장 기업인데 그래서 중국 상장 기업들은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시가총액도 뭐 그게 크지도 않고요. 547억. 실적이 좋은 애들도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중국 상장 기업은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빠져나오시고 정상적인 종목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올라온 이유는 지금 뭐 중국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일부를 뭐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풀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인성의 경우는 지금 4월 연속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기록했다고 해갖고 진정세에 돌아섰다라는 중국의 보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중국 시장도 조금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2월 달에 이제 폐업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랩지노믹스 장주에도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니까 오늘 고점까지는 한 60%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이전에서는 7,850원 기준으로 78.3% 이게 고점 14,000원 기준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던 종목인데요. 이제 신규 상장 그 신주가 이제 무상증대를 줬기 때문에 신주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 팔고 아마 이제 신주를 받아야 될 거는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들어오면
고점에서 잘 팔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팔아서 소비주로 들어가자. 뭐 그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80점 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아직 예측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75점 미, 그리고 비료주, 사료주 움직임들 괜찮더라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래서 비료, 사료 관련주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는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고 못대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